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현장실습 손정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사 실무자 양성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지금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유튜브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유튜브는 2006년에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죠. 자, 1인 개인 방송국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유튜브가 인기 있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감성을 파고들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사회복지를 공부함에 있어서 도대체 사회복지는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사회복지는 지속적인 인간사회가 직면하는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사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지 않을 수 없죠. 자, 사회는요, 영국에서 society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사회라는 용어가. 자, 그것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서 일본에서 한자를 쓰면서 우리나라로 이제 사회라는 표기가 됐죠. 자, 이 사회를 이야기할 때는 가장 먼저 최초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자연 공동체입니다. 자연 공동체. 그럼 이 자연 공동체는 뭐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사회를 처음으로 인식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자연 공동체는 어떤 시대냐면은 바로 그리스 아테네 폴리스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걸 갖다 아고라라 그러는데 그 당시 때 아고라는 그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로 시작된 나라로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고 미네가 열리는 장소가 아고라라고 칭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자연 공동체를 벗어나서 이제는 구조주의라는 사회로 접하게 됐죠. 자, 그럼 구조주의의 시초는 누구냐? 바로 뒤르켐이란 학자입니다. 뒤르켐. 뒤르켐은 바로 세계 최초의 사회학과 교수로서 프랑스 소르본대 출신이죠. 자, 뒤르켐이 말하기를 사회가 개인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사회 원인이 존재한다. 그래서 최초로 자살론을 구조 사회학적으로 언급을 했죠. 그래서 사회는 정치적인 구조, 경제적인 구조, 문화적인 구조, 종교적인 구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사회 시스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시스템이 바로 구조주의라는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의 상호작용, 구조 속에 너무 갇히다 보니까 인간의 감정, 사상, 사고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징적 상호주의는 최초로 미드란 학자가 실용주의를 문을 열었고요. 진멜 또한 형식주의로서 시카고 대학의 교수죠. 자, 이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는요, 뭐냐면 개인은 존재하나 사회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인가? 상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상징이 바로 언어고 문자다. 그래서 인간은 상징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상호작용하는 의사소통을 한다. 그래서 시간은 역사고 공간은 문화고 참여관찰과 질적연구, 이것이 바로 개인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사회고, 그 다음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메타버스 시대죠. 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테슬라, 이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이제 세계의 시장을 휩쓸면서 지구화, 노동변화, 정보사회, 네트워크 등등 모든 걸 이끌어 나가고 있죠. 이러한 사회가 변화가고 있는 가운데 도대체 사회복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며 사회복지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사회복지 전공자로서 사회복지의 어떤 큰 자신만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감정 에너지의 거대한 흐름, 그 열정이 필요한데 그 열정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첫 번째는 꿈을 쫓아야 됩니다. 꿈을 쫓아야 됩니다. 꿈은 바로 희망이고 미래죠. 오늘날 우리가 힘든가 어려움을 겪고 또 버틸 수 있는 것은 앞날에 대한 희망과 꿈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길을 접어들었으면 내가 어떤 사회복지사가 될지 자신의 꿈을 향해서 꾸준히 쫓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자신만의 길을 나가야 됩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등 여러 분야의 실천 현장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맞는 적합한 기관에 가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으면서 사회복지를 걸어가는 길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자신의 활동을 좋아해야 됩니다. 지금 대세가 노인복지가 뜬다고 해서 그냥 노인복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활동을, 내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그 기능, 사례관리나 프로관리가 재밌고 좋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자신의 활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끊임없는 역량 강화와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활동과 시간과 에너지를 반드시 사회복지 영역, 자신이 좋아하는 영역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자신의 활동에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사회복지사는요, 가치 중심으로 일을 하죠. 가치는 곧 내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회복지사의 가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서 보다 의미 있는, 또 오늘날 사회에 어떤 의미 있는 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될 때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회적 가치를 향상할 때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조직 관리자의 기술인데, 그렇다면 그 많은 열정과 꿈을 갖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도전한다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사회복지 조직과 관리자의 기술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